A 태그에도 클래스 속성을 줬어요. A 태그에도 클래스 속성을 줬고 메뉴 링크라고 했습니다. 자, 저거를 그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에서 그럼 아까 태그 이름이 A였죠? 그 안에 있는 클래스를 찾는 거니까 점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클래스 이름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메뉴 링크라고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텍스트 데커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지워볼게요. 이 텍스트 데커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링크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밑줄이 있죠. 요 밑에 링크는 밑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자동으로. 그거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그걸 없애겠다는 뜻이고요. 폰트 웨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볼드. 이거는 굵은 폰트로 쓰겠다는 거예요. 굵은 폰트로 쓰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 셀렉터 여기서 한꺼번에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A 태그 중에서 클래스 속성의 값이 메뉴 링크인 거를 찾겠다라는 의미였었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A 태그 메뉴 메뉴 링크 클래스 여기를 콜런 비지티드 이렇게 할게요. 이게 요 뒷부분이 수도 셀렉터라고 하는 의미예요. 수도 셀렉터. 콜론을 사용하는 게 수도 셀렉터입니다. 수도 셀렉터. 이거는요. 일단 A 태그를 찾고요. 모든 A 태그를 찾는 게 아니라 클래스 속성 값이 메뉴 링크인 엘리먼트를 찾고요. 그 엘리먼트들 중에서 방문했었던 이거는 방문했었던이란 뜻이에요. 방문했었던 사이트들은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잖아요. 방문하지 않았던 사이트들은 파란색, 방문했었던 사이트들은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색깔을 검정색으로 하겠다. 아, 죄송해요. 검정색입니다. 블랙. 블랙. 네. 으로 하겠다. 네. 자,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자, 어디가 바뀌는지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새로 고치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링크인 것처럼 하나도 안 보이죠. 만약에 버튼 만든 것처럼 보이죠. 예. 뭐 여기다가 밑에다가 뭐 배경 색깔 넣고 뭐 그러면 좀 더 예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하는 게 웹 디자이너들이 하는 역할이죠. 기능은 링크처럼 다 동작을 합니다. 뭐 네이버로 갈 수 있고요. 다음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로 갈 수 있고. 뭐 이런 기능들은 다 동작을 하고 음. 그러니까 CSS라고 하는 거의 역할은 웹페이지에 스타일을 입혀주는 거다. 근데 웹페이지에 얘네들 기억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거. 그죠? 네. 웹페이지에다가 어떤 색깔이라든가 바탕색이라든가 뭐 테두리라든가 이런 스타일을 입히려면 어떤 요소에 스타일을 입힐 건지를 찾아야 돼요. 그 어떤 요소에 그 입힐 거냐, 어떤 요소에 입힐 거냐라고 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그게 CSS 셀렉터인데 CSS 셀렉터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HTML 태그는 그냥 이름 그대로 HTML 태그는 이름 그대로 클래스 값은 점을 쓰고 클래스는 점을 쓰고요. 우리 이렇게 정리를 했죠. 지금 우리가 사용해 보지 않은 게 ID. ID는 뭘 쓴다? ID는 샵을 쓴다. 보통 그 클래스는 여러 개의 요소들이 공통적인 어떤 속성들을 가질 때 클래스를 써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아이디는 유일한 하나의 원소를 찾기 위해서 아이디 속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그 안에 클래스 속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같은 속성들을 갖는 클래스들을 여러 개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 속성을 부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ID 속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원래의 목적은 유일한 하나의 원소를 찾기 위해서, 유일한 하나의 요소를 찾기 위해서 ID 속성을 부여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려면 ID 값이 중복되면 안 돼요. 그죠? ID 값이 중복되면 안 되지만, HTML 문서는 ID 값이 중복됐는지 중복되지 않았는지를 체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HTML을 작성하는 사람이 그 중복된 아이디를 써버리면 CSS가 엘리먼트를 찾을 때 아니면 크롤링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얘네들을 찾을 때 같은 아이디로 여러 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장사항은 아이디에는 중복된 값을 쓰지 말아라가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그게 필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중복된 값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유념하시고 쓰셔야 돼요. 뭐 개발자가 HTML을 만드는 사람이 CSS를 작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음. 그래서 클래스 이름 앞에는 점, ID 이름 앞에는 샵, 수도 셀렉터 앞에는 콜론.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안 했지만 기본적인 방법들은 저희가 한 거예요. 기본적인 방법들은 저희가 한 거고요. 자, 또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요 UL 밑에 여기를 어, 그냥 밑에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를 div로 묶어버릴게요. div. 시작만 했어요. UL 위쪽에서 div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UL 아래쪽에서 div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만약에 들여쓰기를 좀 보기 좋게 하고 싶다, 그럼 선택하셔가지고 탭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의미 없이 한번 감싸봤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한번 감싸봤고요. 여기에는 보통 div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div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주겠다.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HTML에서 div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div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주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의미로. 자, 이렇게 했고 이 밑에다가 다시 div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클래스 C1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C1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도 div를 더 만들게요. 밑에도 div. 여기는 클래스를요. 여기도 클래스를 똑같이 C1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C1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도 뭐라고 할까요? 똑같은 게 자, 이번에는 복붙해가지고요. 여기에 클래스 이름만 C2. 여기는 C2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이번에는 클래스는 C2라고 주면서 아이디를 아이디 1번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C2 클래스 ID, 아이디는 아이디 1번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같은 클래스를 갖는 게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같은 클래스를 갖는 게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아이디는 유일하게 부여가 된 게 여기 하나가 있죠. 그죠?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CSS를 간단하게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있는 부분으로 올라갈게요. 스타일 부분으로 올라가셔가지고요. 자, div들 중에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 보더는 테두리 선이란 뜻이에요. 이 픽셀, 솔리드, 다크 그레이로 할게요. 다크 그레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짙은 회색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진이라고 하는 걸 줄게요. 마진 16픽셀. 패딩이라고 하는 걸 줄게요. 8픽셀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의미가 뭐냐면 바깥쪽 여백이란 뜻이고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얘는 안쪽 여백이란 뜻이고. 이거는 테두리 선이란 뜻이고. 자, 저장하신 다음에 문서 우리 웹브라우저에서요. 웹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가 전부 테두리 선이 들어갔죠. 여기 전부 테두리 선이 들어갔죠. 어, UL 부분을 우리가 UL 부분을 div로 묶었단 말이에요. UL을 div로 블록을 잡아버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테두리 선이 생기는 거예요. 테두리 선이 생겼는데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테두리 선 바깥쪽의 여백을 이런 여백들 있죠. 이런 여백을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여백들이 좀 있잖아요. 여기를 패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UL도 DIV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테두리 선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div 4개도 테두리 선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div들 중에서 클래스가 1번인 것만 찾아라. 이렇게 써버리면 또 이 똑같은 속성을 어디에만 적용하겠다는 뜻이냐면 모든 div가 아니라 클래스 값이 C1인 div만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어디만 바뀌냐면 여기만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블록만 찾은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스크롤링 할 때도 마찬가지. 웹, 웹크롤링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ID 값이나 클래스 값들을 이용을 해서. ID 값이나 클래스 값들을 이용해서. 네. 어,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여기 복사 좀 할게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갈 거여서 여기를 복사를 하고요. 이번에는 C1이 아니라 C2를 찾아볼게요. C2를 찾고, 자, 여기는 doted라고 할게요.
dotted. 색깔을 바꿀게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red. 나머지 두 개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은요. 새로 고침해 보시면, 네, 여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이렇게 찾아준 거예요. 두 개만.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가 바뀌어 있죠. 어, 여기가 바뀌어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div 중에서 샵 id 1번인 걸 찾아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div들 중에서 아이디가 이거 샵이 들어가면 아이디란 뜻이에요. 샵이 들어가면 아이디가 아이디 1번인 거를 찾아라. 그러면 문서에서 요거 하나를 찾게 돼요. 클래스 값이랑 같이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태그랑 아이디만 조합하셔도 돼요. 물론 태그랑 클래스랑 아이디를 다 조합을 하셔도 되고요. 클래스랑 아이디랑 태그를 다 조합을 하실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div.c2 샵 id 1번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div 태그, 그 다음에 요거는 클래스 이름, 요거는 id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div들 중에서 클래스는 C2이고 id는 id 1번인 요소 이렇게 세 가지를 명시를 한 거고요. 세 가지를 명시한 거고 이거는 div들 중에서 id가 id 1번인 요소라고 두 가지만 명시를 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요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래서 같은 거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로 다 써야 될지 아니면 두 개만 조합해서 써야 될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건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트라이얼 앤 에러로 해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다 사용하면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만 조합해도 이런 두 가지 조합이 유일한 한계이면 그 유일한 한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암호 같잖아요. 뭐 점이 들어가고 샵이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게 뭔 말인지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CSS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셨으니까 얘가 이거는 HTML 태그 이름. 그다음에 이거는 그 div 태그 안에 클래스 속성. 그다음에 이 부분은 div 태그 안에 id 속성. 이제 요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자에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여기를 컬러 블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글자색이란 뜻이에요. 글자색. 아까 폰트 웨이트 써봤었죠? 요거는 폰트 굵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요, 여기만 찾아서 바꿔줬죠. 여기만. 똑같은 C2 클래스인데, 공통적인 속성으로 테두리 선이 매겨져 있고요. 글자 색깔이나 글자의 모양 바뀌는 거는 아래쪽만 바뀌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속성으로 두 개의 div가 같이 테두리 선이 매겨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속성으로
아이디 원인 거 하나만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손 요소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어, 여기까지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태그 설명드렸고, 클래스 설명드렸고, 아이디 설명드렸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수도 셀렉터도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는 뭐 전체 요소라는 얘기는 음,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전체 문서에 똑같은 속성을 매기고 싶을 때, 뭐 그럴 때 사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뭐 크롤링 할 때 사용할 일은 거의 없고요. 가상 선택자도 우리가 크롤링 할 때 사용할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요거는 어떤 이벤트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벤트를 사용한 부분은 요게 가상 선택자 사용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가상 선택자를 사용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롤링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을 먼저 만들게요. 일단은 바디 안에다가 바디 안에다가 섹션이라고 하는 태그를 넣을게요. 자, 여기다가 아이디 속성 주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번이라는 의미로 SEC 1번 이렇게 줄게요. 자, 여기다가 P라고 하는 걸 줄게요. 여기는 섹션 1번이잖아요. 그냥 숫자로 1이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패러그래프, 문단이란 뜻이에요. 문단도 첫 번째 문단입니다. 아무 속성도 안 줄게요. 클래스나 아이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줄게요. 자, 두 번째 P를 만들게요. 자, 여기는 똑같이 섹션 1번에 있고요. 섹션.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2번. 두 번째 패러그래프잖아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아티클 이렇게 넣을게요. 이런 태그들이 뭔지는 그냥 모르셔도 괜찮아요. 아, 이렇게 하면 뭔가가 만들어지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섹션이나 아티클은요, div랑 똑같아요. 어떤 블록을 잡아주는 거, HTML에서 블록을 잡아주는 것 뿐이에요. 블록인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섹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블록인 거고요. 기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블록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HTML 태그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할게요. 자, 얘는 구조를 보시면은요, 제일 위쪽에 섹션이 있고요. 섹션 밑에 지금 아티클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아티클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예요. 제가 이거 구조를 써드린 거예요. 섹션, 아티클, 패러그래프. 네, 되셨을까요? 어. 자, 이런 거를 여러 개를 좀 만들어 볼게요. 비슷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복사하고요.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여기는 아이디를 2번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 섹션 2번, 섹션 2번, 그리고 여기를 섹션 2번. 이렇게 바꿀게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복사를 하셔서 여기 아이디를 3번, 섹션 3번, 섹션 3번, 여기도 섹션 3번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복분만 좀 했어요. 복분만. 되셨을까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구조는 아니에요. 자,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화면을 볼게요. 새로 고침. 그냥 되게 무미건조하죠. 예, 그냥 글자들만 쭉 있어요. 섹션 1, 패러그래프 1, 패러그래프 2, 아티클, 그다음 섹션 2, 그다음 섹션 3. 이게 무미건조하게 그냥 글자들만 있고요. 약간의 여백들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여백들이 들어간 거는 P라고 하는 태그 때문에 여백이 들어간 건데 굉장히 무미건조해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조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타일 태그 있는 부분으로 갈게요. 스타일 태그 부분으로 가셔서 음, 어떤 일을 해볼 거냐면 이런 일을 해볼 거예요. 모든, 모든 섹션 태그에, 태그에, 태그 요소에, 섹션 요소라고만 할게요. 섹션, 요소들의 테두리선, 그리고 마진 설정하도록 할게요. 마진은 바깥쪽 여백이에요. 바깥 여백이에요. 자, 이거는 클래스로 찾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디로 찾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섹션이라고 하는 HTML의 요소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태그로 찾겠다는 얘기예요. 태그. 태그로 찾으실 때는 태그 이름을 직접 쓰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자, 테두리선은 보더라고 하시면 됩니다. 1픽셀로 할게요. 그다음 솔리드, 다크, 그레이. 저는 회색이 좋더라고요. 검은색보다는. 마진. 마진을 16픽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테두리선 들어갔죠. 밑에도 똑같이 테두리선 들어갔죠. 여기도 테두리선 들어갔죠. 여기가 섹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섹션이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여기가 이렇게 테두리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뭐 테두리선 하나만 딱 넣은 거 가지고도 웹페이지가 조금 달라 보이죠. 마치 카드들이 끼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섹션에다가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요소들을 찾을 거냐면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것 중에 요거 여러 개의 요소들을 나열하는 방법. 여러 개의 요소들을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쉼표로 구분한다 그랬죠? 쉼표로. 요거를 먼저 좀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요소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아이디가 색 1번 in in 섹션과 그 다음에 모든 P 요소들을 찾을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찾는 거예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섹션과 모든 P를 다 찾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얘랑 완전히 별개죠. 그죠? 부모 자식 관계를 찾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관계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엘리먼트. 그 다음에 걔랑 별개의 다른 엘리먼트.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태그 이름이 섹션인 거고요. 아이디니까 샵을 쓰겠죠. 아마 제가 SEC 1번이라고 썼죠. 그리고 나열할 때는 뭘 쓴다 그랬어요? 쉼표. 그리고 P. 이렇게 쓰시면 이게 얘 따로 찾는 거예요. 얘를 찾고 얘를 찾고. 이해되십니까? 네. 자, 여기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테두리 선 줄게요. 이 픽셀. 처음보다 조금 굵게. 솔리드, 아크, 그린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린. 초록색. 그리고 여기도 마진. 여기도 똑같이 뭐 16픽셀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새로 고침해 보세요. 어디가 바뀌었는지. 자, 우선 바뀐 부분은요. 우선 바뀐 부분은 첫 번째 SEC 1번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녀석. 그죠? 바깥쪽 테두리선 뭐가 돼버렸어요? 초록 색깔 테두리선 돼버렸죠. 다른 섹션들은 그대로 회색의 얇은 그런 테두리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그 모든 패러그래프들이 전부 다 똑같은 테두리 선을 가지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얘는 무슨 일을 해준 거냐면 어, 섹션을 하나를 찾은 거고요. 아이디가 일치하는 섹션을 하나 찾은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속성을 적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P를 찾아서 얘네들을 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 절대로 쉼표는 엘리먼트들을 나열을 하는 거지 부모나 자식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나 자식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아셨죠? 자, 이번에는 부모 자식 관계예요. 부모 자식 관계를 해볼 건데 엘리먼트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렇게 찾을 거예요. 아이디가 SEC 2번으로 찾을게요. 2번인 섹션에 섹션에 child P 요소 자식 자식 P 요소란 얘기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바로 밑에 있는 바로 아래에 있는 자 이거 어떻게 찾겠다는 얘기냐면 정리되셨을까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섹션을 찾아보면 우리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건 요거죠. 요거 하나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요 밑에는 이 밑에는요 P가 몇 개가 있냐면 총 P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근데 바로 밑에 있는 P는 몇 개만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얘는 섹션의 손자예요, 손자. 그죠? 섹션의 자식들은 P하고 두 번째 P하고 아티클까지인 거고 섹션의 손자가 이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는 얘는 제외하고 얘는 제외하고 여기에 있는 두 개만 찾겠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선 섹션이라고 하는 요소로 그 다음에 아이디가 SEC 2번인 거를 찾는 거죠. 맞아요? 자, 이게 아이디가 SEC 2번인 섹션 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바로 밑에 있는이라고 할 때는 이거를 쓰시는 거예요. 바로 밑에 있는. 그 다음에 P에는 우리가 클래스나 아이디를 따로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냥 P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컬러를 아마 크림슨이라고 하는 색깔이 있을 거예요. 약간 짙은 빨간색이 있을 거고요. 요거는 글자색이에요. 요건 글자색이고 테두리 선 1픽셀 솔리드 블랙으로 바꿔볼게요. 가장 무난하게 이렇게.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럼 되셨으면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해 보세요. 어디가 바뀌었는지. 여기만 바뀌었죠. 그쵸? 두 번째 섹션에서 두 번째 섹션에서 바로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들만 지금 바꿔준 거예요. 거기에 글자 색깔 바뀌었고요. 거기에 테두리 선이 바뀌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요 밑에 있는 세 번째 P는 안 바뀌었죠. 세 번째 P는 안 바뀌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밑에 있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 자식. 그때에는 뭘 쓴다? 그때에는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크롤링 할 때 부모 요소로 거슬러 올라간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밑에 있는 거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몇 단계 더 걸쳐서 아래에 있는 거를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해볼 건데, 음,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여기 아직 남아 있었나 모르겠는데요.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보면 자 여기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있는데 얘가 뭘까라고 여기가 뭘까라고 하는 걸 딱 보면 링크라고만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이 링크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바뀌는군요. 링크라고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위쪽으로 가보면 li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보면 ul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거를 다 읽어오겠다. 여기 있는 거를 다 읽어오겠다라고 한다면 ul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ul 바로 밑에는 li가 있으니까. 근데 li 아래쪽에도 보면은요. 또 div가 있고요. div가 있고 그 다음에 또 div가 있어요. 요 div랑 요 div가 서로 같은 녀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지금 이게 계속 바뀌어 버려가지고 여기가 네. 그러니까 li 밑에 얘를 찾을 건지 아니면은 얘를 찾을 건지 이런 것들은 클래스 속성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고 또 div 밑에 또 다른 div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자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랑 좀 대조가 되도록 이번에는요, 좀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밑에 아이디가 섹션 3인 게 있었죠. 3인 섹션에 섹션 아래에 있는 모든 P 요소. 그러니까 모든 자손들을 찾겠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자손들을 찾겠다.
이렇게 하실 때에는 섹션, 샵, 아이디로 찾아야 되니까요. 이렇게까지 쓰시고요. 공백만 주시면 돼요. 한 칸 이상의 공백만 주시고 P. 그러니까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얘를 쓴 거하고 공백을 준 거하고 둘 다 자손들을 찾는 건데 얘는 바로 밑에 있는 바로 한 단계 밑에만 있는 자식을 찾는 거고요. 얘는 몇 단계 밑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자손들을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좀 많이 헷갈려들 하시고요. 또 하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얘랑 얘를 헷갈려 하세요. 쉼표가 있는 것과 쉼표가 없는 거는 달라요. 쉼표가 있는 거는 얘도 찾고 얘도 찾겠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서 찾겠다라고 하는 거는 P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P를 찾는데 어디에 있는 요 밑에 있는 P를 찾겠다예요.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그 세 가지가 요 세 가지를 제일 많이 헷갈려 하세요. 쉼표는 나연, 그 다음에 요 화살표처럼 생긴 거는 바로 밑에 있는, 그 다음에 공백은 몇 단계 밑에 있든 전부 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도 글자 색을 좀 바꿔볼까요? 글자 색을요. 어, 다저 블루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다저? 없나? 다저, 다저, D. 네, 다저 블루라고 하는 거 있죠. 다저 블루라는 거 써보고요. 테두리 선도 한번 바꿔볼까요? 테두리 선 1픽셀, 네, 솔리드. 이번에는 대쉬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블랙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치, 네, 여기 새로 고침. 바로 밑에 자식을 찾는 경우 하고요. 모든 자손을 다 찾는 거는 다르죠. 결과가. 그죠? 아까, 아까는 여기만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세 개가 다 바뀌었죠. 그죠? 세 개가 다 바뀌었죠. 맞아요? 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만들었기 때문이냐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P를 찾겠다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P를 찾겠다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 파일에서는 무엇을 설명을 드렸냐면, 어, 태그, 클래스, 아이디, 수도 셀렉터, 차일드 엘리먼트 찾기. 차일드 엘리먼트는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나열할 때 콤마. 이렇게 엘리먼트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엘리먼트들을 찾는 방법. 얘네들은 원래는 CSS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법인데 크롤링 할 때도 똑같이 사용이 되고요. 사용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런 태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